사기는 생각보다 구속 요건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기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범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범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빌려준 돈을 네. 받으려고 할 때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는다. 네. 이러면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때 이제 위험성 그리고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사기 고소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형사고소를 봤을 때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폭행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잖아요. CCTV가 찍히고 진단서가 제출이 되고 하면 이건 폭행 자체는 맞거든요. 그냥 뭐 어느 정도의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지 폭행죄 자체는 맞고 모욕도 욕을 했어요. 뭐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것도 명예훼손적 발언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데 사기는 생각보다 구속 요건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기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들도 이거 당연히 사기를 친 건데 왜 불송치가 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기가 되려면 일단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재산적 이익의 어떤 처분 행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망 행위라든지 재산적 이익의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는 게 증거로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돈을 빌려준 경우에 그 상대방이 이런저런 용도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용도로 제대로 썼는지도 우리가 밝혀내야 되니까 증명하거나 뭐 어떤 입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사기죄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가 났다고 하면 네. 이때 이제 기존에 돈을 받기 위해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로 고소를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기로 고소를 해도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기로 고소를 했던 이유는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기로도 고소를 하는 건데 만약에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불송치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만약에 민사로 제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청구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기로 인한 불법 행위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에서 이게 불송치 아니면 뭐 불기소가 나왔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은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불송치가 났다라고 하면 사기로 인한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모든 경우의 대여금 그리고 모든 경우의 투자금을 사기로 고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떤 돈을 뭐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상대방이 했던 말과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정가가 비슷한 정가가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돈을 빌릴 당시에 정말로 변제 의사가 없었고 또는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때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 사기로 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열받으니까 사기로 고소를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변호사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시기도 변호사랑 의논을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돈을 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돈이 있는 경우고 보통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자를 확보하고 나중에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사안마다 다르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고소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송치가 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여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제 사기죄 고소가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